오늘은 좀 이제 소비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소비 관련주를 좀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유동훈 본부장님한테 듣고 박상준 이사님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장난금리 차 역전 현상에 대한 걱정을 하고는 있는데 네.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이 좋으려면 네. 경기 침체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는 뭐죠? 소비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소비의 국가니까. 예. 그래서 소비 숫자가 좋을 거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포커스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소비가 좋아진다라는 가정을 두면 네.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에 제가 전에 와서 보여드렸던 숫자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지만 그 미국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들, 네. 예, 그리고 미국의 그 순자산 가치 개인들의 예. 이게 지금 역사상 최고치란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 저축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기는 하지만 아까 이 석유 관련된 부분의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펀더멘털이 튼튼한 상황에서 석유 가솔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다른 쪽의 소비를 계속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17%다. 이건 정말 높은 숫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숫자들이 어디에서 나타날 거냐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부분에서 나타날 거고, 네. 그게 지금 뭐 과거 중고차 매출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테슬라 가격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자동차가 디스크레셔너리 굿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임의 소비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필수 소비재든 임의 소비재든 앞으로 어떤 성장이 제법 좋게 나올 거다. 그럼 이제 우리는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보통 소비재는 가치주에 포함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굉장히 컨시스턴트,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럼 배당 성향이 좋을 거고 배당이 좋으면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주를 투자를 하지만 어느 정도 비중은 이 소비주와 이 내수주와 또 배당 성향이 좋고 흔히 말하는 가치주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얼마 정도 투자를 하냐 30%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포트에서 비중. 네. 그래서 지금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종목을 선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거기에서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뭐 코로나 팬데믹이고 뭐고 이제 먹을 건 먹어야 되니까 과거에는 필수 소비재가 좀 중요했다면 지금은 약간 필수 소비재에서 임의 소비재 쪽으로 좀 약간 넘어가야 된다는 뉘앙스이신가요? 어떤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는 당연히 괜찮고요. 네네. 예. 이 회사들이 중에서 뭐 펀더멘털이 튼튼한 회사들은 골라내셔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임의 소비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 중에서도 오늘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시면, 네네네. 예, 이 얘기를 왜 제가 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뜸들이세요? 아니 제가 하는 것보다는 예, 박상준 이사가 하시는 게 맞죠. 예. 박상준 이사님. 네네.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것도 임의 소비재. 네네. 네. 오늘 뭐 지금 상승 여력 보면은 디즈니나 네. 뭐 나이키, 스타벅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뭐 이야기는 좀 띄울게요, 나누겠지만 그 나이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시기가 또 오늘 적당한 게 나이키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실적 발표 전에 오늘 좀 점검해보는 것도 괜찮고 이래서 시기가 조금 잘 맞은 것 같아서 오늘 네. 나이키에 좀 집중을 하려고요. 아 좋습니다. 네. 일단은 나이키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고, 네네. 디즈니,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주들이 좀 나오고는 있네요. 네.
네, 그렇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조금 힘든 상황에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네. 디즈니가 체질 개선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예전에 디즈니를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네. 디즈니를 이제 오래전부터 좀 봐왔었는데 그 당시에 제 꿈이 그거였어요. 디즈니의 매출 비중이 그 당시에 이제 스튜디오도 있고 케이블 채널도 있고 그 당시에는 4-5개로 쪼개져가지고 이제 스튜디오 부분이 굉장히 적었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뭐 마블이나 뭐 디즈니 영화가 스튜디오 부분에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게 한 20%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게 한 2017년, 16년 정도였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저기 리조트 디즈니랜드 그쪽이랑 케이블 채널이 제일 컸어요. 근데 그때 항상 디즈니의 주가 부진했던 이유가 케이블 채널. 그때 이제 그때 뭐 코드 커팅, 뭐 OTT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넷플릭스 떠오르면서 이게 되겠냐, 케이블 채널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디즈니가 많이 부진했었는데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스튜디오 부분이 케이블이 줄을 필요 없다. 근데 스튜디오 부분이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그게 그렇죠. 이제 제가 항상 바라던 거였는데 그렇게 되긴 됐어요. 저 OTT 결과적으로.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옛날에 만화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게 해줄 때 딴 사람들 제일 이게 딴 사람들 바보로 만들어 버린 그런 만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데가 줄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디즈니가 지금 사업 부분을 아예 이제 그 매출을 발표할 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 한 부분, 그다음에 리조트 한 부분 이렇게 2개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케이블 채널이랑 뭐 이렇게 따로 안 나눕니다. 그래서 75%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나오는 형태로 좀 바뀌어 있어가지고 사실 디즈니는 가장 지금 좋은 거는 디즈니 플러스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왔다. 1억 명 지금 1억 1,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올라왔다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좀 긍정적인 면을 보자고 하면은 지금 ESPN이 지금 경기가 재개되고 하면서 네. ESPN 구독자 늘었어요. 60% 정도 씩으로. 사실 근데 ESPN 구독자는 좀 단기적인 증가가 있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북미 지역에서 보면은 ESPN을 끊었다가 시즌 있으면은 구독했다가 끊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경기랑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늘었는데 큰 그림에서 보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이 OTT 시장의 경쟁이 너무 심해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넷플릭스 이쪽을 되게 좋아하는데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저는 그날 바로 해가지고 구독해가지고 계속 봐왔거든요.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넷플릭스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거 너무 볼 거 없는 거 아니야? 넷플릭스요? 네, 없었어. 왜냐하면 그때 하우스 오브 카드도 없었잖아요. KT 하우스 오브 카드 넘겨가지고 완전 초창기에. 이거 뭐야? 완전 옛날 영화만 있고. 근데 그게 몇 달 지나니까 개선이 확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넷플릭스에 관련된 책 같은 거 예전에 읽어보면 그 CEO의 목표가 뭐냐면 TV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TV는 소파에 앉아서 그냥 키면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키는 거. 근데 넷플릭스는 과거에는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 로그인하고 이렇게 하고 봐야 돼. TV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집에 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마트 TV에 다 앱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TV처럼 보거든요. 접근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넷플릭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커졌는데 지금 저는 이게 넷플릭스 그다음에 또 뭐 저기 HBO 맥스 그다음에 뭐 애플 TV 아마존 요번에 MGM이 또 인수했죠. 막 뛰어들기 때문에 이쪽이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자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조금 힘들다는 생각 들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넷플릭스의 TV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넷플릭스 들어가면은 채널이 너무 많아서 뭘 봐야지 25분 생각하다가 그냥 안 봐요. 네? 그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우리 세대의 최대 문제예요. 뭐냐면 넷플릭스 가서 25분 동안 뭐 보지 하다가 결국에 시간 없네. 뭐 출근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넷플릭스가 TV처럼 만들기 위해서 채널을 그 컨텐츠를 엄청 뿌리는 거야. B급 컨텐츠, A급 컨텐츠 다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문제가 뭐냐면요. 딱 그 취향에 맞는 사람들 것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아기 위주의 그런 애 있고 이런 집이던가 마블 엄청 저처럼 좋아해가지고 그거 보던가. 근데 마블 엄청 좋아하는 그런 사람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블 시리즈는 뭐 안 본 사람 다 봤어요. 없고. 디즈니 플러스에 드라마가 나온다고 해도 너무 간간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는 게 넷플릭스랑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디즈니 플러스만의 시장이 있는데 넷플릭스를 제치기는 저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니아틱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콘텐츠에. 넷플릭스는 막 이상한 콘텐츠도 만드니까. 근데 이게 하여튼간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최대 그 판에서 이 판이 언젠가 정리가 될 거고 디즈니도 거기서 독식하겠지만 이 끝에 누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한국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제일 수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 컨텐츠 아시아 시장이 앞으로 주잖아요. 넷플릭스도 디즈니 플러스도 아시아 시장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컨텐츠, 일본 컨텐츠, 중국 컨텐츠, 인도까지 본자고요. 네.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텐츠를 봐도요. 90년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컨텐츠에 추억에 젖어가지고 그때 드라마 볼까? 필요 없어요. 요새 드라마 봐도 돼요. 그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컨텐츠는 너무 매니아성이 강해가지고 성장을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중화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중국 컨텐츠 너무 국뽕이 심해요. 너무 거부감을 느껴요. 그렇지 않은 콘텐츠도 많지만 너무 거부감이 심해요. 인도 콘텐츠는 대부분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고 노래 부르죠. 그거 아시아에서 안 먹혀요. 그 인도에서만. 네, 인도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가 재밌거든요. 제 와이프가 외국인이잖아요. 그 한국 콘텐츠에 요새 엄청 빠져 있고 가족들이 캐나다에 있는데 캐나다에서도 지금 어제도 그 뭐죠? 그 크러쉬 랜딩 그 뭐지? 그 북한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막 그 그래. 사랑의 불시착인가? 그거 보고 있다고 막 캡처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컨텐츠가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예능이고 뭐고 다 어필이 되는 시기여가지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다 한국 컨텐츠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요거는 한국 ETF를 사는 게 낫죠.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고르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요거는 이제 드라마 제작사 얘기가 셌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디즈니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다. 하여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별로 일만 하고 네, 일만 하는데 되게 재미없고 막. 그래도 자꾸 그럴 거예요. 맨날 놀려먹기 하지 요즘. 유동 부부장 근데 셀카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셀카 좋아요. 셀카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 그게 북경에 있을 때 혼자 살 때 저 식구들이 싱가포르에 있었거든요. 그런 버릇이 들었어요. 아무튼 지금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시간이 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를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쓰는 시간대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넷플릭스였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디즈니가 들어오고 나서 옛날에 못 봤던 거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것들 다 봤죠. 이게 딱 정해져 있어. 마블 내용 아니면 스타워즈 내용. 그 두 개 빼고는 별로 다른 거 보는 게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넷플릭스의 매력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는 시간에 거의 한 70% 정도는 넷플릭스를 보는 것 같고 한 30%는 디즈니를 보는 것 같아요. 100으로 따지자면. 다른 건 저는 안 보거든요. TV나 OTT가 뭐 원체 많아가지고. 그냥 TV는 저 트지도 않고 그냥 이제 컴퓨터에서 일을 하다가 가끔씩 시간 나면 이제 키거든요.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어느 쪽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확실히 넷플릭스를 많이 보게 되고 이미 넷플릭스를 보면 한국 거를 또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그 안에 많아서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말이 되는 스토리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디즈니를 살래, 넷플릭스를 살래 그러면 저는 넷플릭스를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딱 미디어 OTT 부문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 이런 그렇죠.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디즈니는 리조트 부문, 뭐 엔터 뭐 다 같이 또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가지 이제 억눌려 있는 게 딱 그거예요. 그 리조트 부분. 그러니까 디즈니를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 소비가 세대에 거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디즈니의 그 로고 극장 가서 디즈니 삥 이거 올라가는 거 로고 보면 뭉클하잖아요. 저만 그럴 걸 수도 있는데 뭉클하거든요. 왜냐하면 미키마우스는 아직도 뛰어다니고 있고. 어렸을 때 그 8살 때 막 그 아침 8시에 일요일 날 기다리면서 보던 그게 감정이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나중에 애 데리고 가가지고 애기도 똑같은 경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즈니는 갖고 있는 IP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디즈니 랜드에다가 지금 접목시키고 있잖아요. 뭐 스튜디오 그 스타워즈랑 마블이랑 다 접목시키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눌려 있고 사실 이게 언제 이 리조트 부분이 오늘 문 닫았대요. 네, 오늘 또 상해 닫았다고 하잖아요. 상해 디즈니랜드.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감정적으로 무기한. 뭐 중국은 또 원체 세게 하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미국 디즈니랜드 뭐 올랜도 있나 어디 있나 그런 거는 이제 막 월드. 사람들 엄청 와 있다고 막. 근데 상해 그 정확히 얘네가 리포트에 상해 매출 비중을 쓰진 않는데 상해 디즈니랜드가 규모로 봤을 때
아시아에선 당연히 가장 크고요. 2, 3위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을 무시하진 못해요. 리조트 쪽에서.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뭐 플러스 알파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장기 투자 다 좋은데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장기 투자를 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장기 투자할 때 계좌 2개 갖다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장기 진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요번 같이 장이 꺾였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할 것 같은지 그런 시기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장기 투자할 때 왜 힘드냐면 마이너스 20%가 돼 있는데 추가 매수할 때 티가 안 나요. 추가 매수 원래 기존 계좌에다가 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별도의 계좌에다가 추가 매수를 하고 요건 단기 투자용으로 반등됐을 때 좀 매도하고 이러면 그냥 좀 트레이딩 전법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심적인 안정 제 개인적인 그냥 갑자기 생각이 그것도 들어요. 방법이네요. 네.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디즈니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스타벅스 이야기도 좀 가볼까요? 네, 스타벅스는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뭐 6,000개 계속 6,000개예요. 6,000개까지 늘리겠다. 근데 지금 쉽지는 않은데 사실 스타벅스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뭐냐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차를 마시는 국가예요. 그렇죠. 거기서 커피로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걸 해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스타벅스는 사실 어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선택사항에 있어서는 그냥 기본이죠. 그게 이제 프리미엄 원두가 나오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그거는 플러스 알파 이제 뭐 가끔씩 먹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는 스타벅스로 깔고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이슈가 가장 클 겁니다. 이제 중국이 락다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영향받는 것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스타벅스 말고 다른 경쟁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노이즈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 경쟁자들이 나온다고 해도 그 굳은 어떤 브랜드 입지를 조금 흔들기는 힘들다. 그렇죠. 이제 나머지 시장에서 그들끼리 싸우는 거는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주가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볼 만한 주식이죠. 저도 스타벅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기는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는 굉장히 어떤 그 회복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상승 여력으로는 어쨌든 스타벅스가 제일 높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지는 않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큰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꼭 좀 들여다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최근에 주가 흐름 좀 봐야겠다. 어이구 많이 빠졌네요. 지금 스타벅스가 올해 들어서 연봉으로 보면은 23% 빠졌네요. 23.88%. 뭐 지금 다 그 정도씩 빠져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근데 스타벅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좀 지수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여기는 뭐 원재료 가격 급등이라든지 뭐 커피 가격 올라가고, 약간 또 유니온, 이제 근로자, 노동자 문제 뭐 이런 것도 겹치고. 원자재 가격 급등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 전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요새 이제 가격 전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어느 정도 독점을 한 기업들의 특징 보면은 가격 전가가 가능해요. 고객이 수용할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가격 계속 인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용을 다 해요. 그것 때문에 뭐 나는 갑자기 이디야 커피로 가겠다라든지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마다 다른 것 같아요. 테슬라도 뭐 욕을 먹는다고 해도 가격 수용 가능하고요. 넷플릭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OTT 시장이 조금 힘들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넷플릭스가 그동안 가격 전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근데 그 가격 전가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가격을 안 올리고 지금 내놓은 방안이 쉐어링을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앞으로 쉐어링 금지시켰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요새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전가가 더 이상은 좀 안 되는 시장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어쨌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 오르고 어쩌고 해도 계속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스타벅스 다음에 그 나이키 들어가기 전에 이미 소비재 중에서 테슬라 지금 가격 전가 얘기 나왔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그거 한번 들여다보고 가죠. 좋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이게 제 페이스북입니다. 요거 좀 연결시켜 주시면
제 페이스북에 그 저기 셀카 많은 페이스북 아닌가요? 왜 그러세요? 네. 그만 좀 이미 몇 개 이미 왼쪽에.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숫자들이에요.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이게 전기차와 그다음에 가솔린차. 네. 예, 이제 풀리 이제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드느냐 비용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CNBC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솔린 차를 만땅을 하려면 예. 어우, 야 유동훈 본부장님도 만땅이라는 표현을 쓰시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전부 다 네. 저희 하려면 네. 드는 가격 여기 나오면 14달러라면 네. 지금 전기차의 평균은 5달러.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로 빨리 넘어갈 거다. 여전히. 예, 여전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스턴인데 네. 14달러면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지만 네. 그래도 이제 9불 예. 떼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도 뭐 18달러, 19달러인데 한 10불.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자동차를 운행할 때 메인터넌스 비잖아요. 그렇죠. 유지비. 유지비. 예. 유지비에 있어서의 당연히 전기차가 훨씬 싸기 때문에 테슬라로 빨리 넘어갈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을 좀 잇따라 올렸어도. 네. 근데 그 가격을 올렸다고 했었을 때 네. 자동차 가격으로 따지자면 모델로 계산을 했었을 때 네. 당연히 좀 비싸 보이게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예. 지금 보시면은 워낙 뭐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더라도 지금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요. 별 가격 저항 없이. 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올려도 되는데 예. 예. 올릴 수 있으니까 찬스다. 올리는 거죠. 기회는 찬스다. 올릴 때 올려야죠. 예. 올릴 수 있을 때 올려놓는 거죠. 그 마진이 아무튼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뭐 테슬라는 이제 뭐 흑자 전환도 했고, 네. 그렇죠. 뭐 실적도 잘 나고 있는데, 하여튼간 예, 뭐 사실 머리를 잘 테슬라- 쓰는 거죠. 그 정도 또 입지가 되고. 그렇죠. 테슬라가 순수 전기차를 예. 연간 작년에 이제 100만 대 가량 출고했는데 순수 전기차를 100만 대 가량씩 출고할 수 있는 전기차 회사가 없죠 지금. 이거 그렇죠, 보세요. 아직은. 이게 지금 복스웨건과 테슬라의 그 지금 딜리버리를 보고 있으면 복수웨건이요? 예. 폭스바겐. 복스웨건. 예. 죄송합니다.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 죄송합니다. 복스웨건. 네, 죄송합니다. 원어미 그 원어 독일 발음이. 발음. 아니 그냥 아니에요. 뭐 독일 발음인가요? 저는 복스웨건이라 그래가지고. 아 예. 아무튼 저 그만 좀. 폭스바겐. 폭스바겐. 아니 근데 저는 이거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잘못 알아들으실까봐.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폭스바겐.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 죄송합니다. 네, 폭스바겐과 테슬라의 지금 그 딜리버리를 뭐라 그러죠? 인도. 인도의 차이 거의 뭐 반이잖아요. 여기다 지금 또 독일의 기가팩토리 뭐 맞죠? 네.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미국을 살렸어요. 그 정도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GDP의 사이즈는 미국이 25%고 글로벌이 네. 중국이 19%란 말이죠. 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전기차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그건 아시죠? 네. 예, 제가 북경에 3년 살 때부터 모든 게 다 전기차로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고 엄청나게 관련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냥 테슬라가 다 잡아먹은 거잖아요. 거의 신규 시장을. 그걸 침투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낸 거죠. 그 방법론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잘 팔리는 EV는 중국에서 테슬라다. 예. 물론 옛날에 삼성이 제일 잘 팔렸지만 그거를 이제 삼성은 놓쳤지만 네. 테슬라는 안 놓칠 것 같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애플이 네. 시장 점유율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중국에서도 네. 똑같은 개념인 거죠. 일종의 테슬라가 플랫폼을 장악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스타링크
우크라이나 저쪽에 지원해주고 자 이러면서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세워지는 거죠. 네. 그 테슬라를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완전히 핸드폰 개념으로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테슬라는 그 미국 지금 레이 달리오가 네. 뭐 얼마 전에 막 재밌는 그 동영상이 올라왔었는데 네. 그 책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추락하고 예. 중국이 올라오면서 뭐 여기 지금 크로스로드에 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크로스로드가 네. 한참 더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한 50년은 더 뒤로 미뤄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 종목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지원을 안 할까요? 지원하죠. 그러니까 지원의 방법은 그만큼 전기차 인프라를 엄청나게 깔 거고. 간접적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테슬라의 경쟁력을 세워주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그 플랫폼의 어떤 그러니까 테슬라 한번 쓰기 시작하면 도저히 테슬라를 버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네.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다. 그건 맞죠. 마케팅도 엄청 잘하죠. 그 마케팅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고. 네.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까지 다 계산해가면서 지금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어쨌든 화성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목표가 세워져 있으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뻔히 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테슬라 특집 한번 해야겠네요. 여기 네. 뭐 진짜 법인은 다르지만 뭐 스타링크도 그렇고 뭐 AI 칩 뭐 나중에 그 AI 클라우드 컴퓨터도 자기네가 이제 렌탈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뭐 이런 것도 해서 큰 그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